꼬네따블 딸보라는 건 샤또 딸보 그랑크리에서 나오는 거 중에 좀 떨어지는 포도들을 모아서 만든 세컨드 와인이다. 마이크로 옥시지네이션이라고 보르도 와인메이커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보르도 와인메이커는 밸런스의 귀재들이에요. 하나만 주고 이게 뭔지 맞추라고요? 나 놀리는 거죠 지금. 그거 줘보세요 그거. 향에선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 오늘은 보르도 좌안 특집입니다. 그랑크리 4등급의 샤또 딸보를 준비했고요. 샤또 딸보의 세컨드 와인이죠. 꼬네따블 딸보. 같은 22년 빈티지로 준비했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많이 들어보셨죠? 1855년에 파리에서 만국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이제 파리로. 그때도 유명했으니까 프랑스 와인들은. 그러면 와인을 막 살 텐데 와인의 가격 체계를 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유통업자들한테 시켜서 조사를 해오라고 합니다. 등급을 매겨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업자들이 만들어 온 리스트가 바로 이 그랑크리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서 한 샤또들이 6, 70개? 근데 신기하게도 보르도 좌안이 거의 선정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는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와인이 좋은 와인이다 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요즘도 좀 그렇죠. 그 당시에 유명한 장기 숙성용 와인들은 다 좌안에 있었습니다. 1등급이 4군데 선정되고 뭐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결정이 됐죠. 재밌는 건 그때 이후에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새로 진입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평가를 아무도 안 했어요. 샤또 무통 로칠드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간 게 딱 한 번의 변화였고요. 그 이외엔 변화가 없습니다. 그 샤또 무통 로칠드까지 넣어서 보르도 1등급 그랑크리 클래스의 5개를 5대 샤또라고 부르죠. 저도 한 병 준비해 놨는데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댓글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마셔볼까요? 샤또 무통 로칠드 한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르도 좌안의 샤또들의 문제는 샤또들에게 그랑크리 등급을 줬어요. 샤또라는 건 성이잖아요. 성주가 있고 그 성주가 소유한 밭은 다 그랑크리예요. 부르고뉴 같은 곳은 밭마다 그랑크리를 따로 줬어요. 변동이 없죠. 보르도 좌안의 이 샤또의 그랑크리들은 포도밭을 더 사요. 그럼 거기도 그냥 그랑크리 밭이 돼요. 그 샤또에서 만든 모든 와인은 그랑크리예요. 문제가 있죠. 돈을 버니까 계속 밭을 더 산 거죠. 초기에 지정받을 때는 정말 좋은 때로와에 좋은 포도 나무들이 있고 그걸로 만든 와인들이 그랑크리로 지정이 된 건데 나중에 그 옆 땅을 이렇게 사서 이렇게 넓어졌어요. 다 그랑크리예요. 문제죠. 그러다 보니 품질 문제가 대두됩니다. 옛날에 그 명성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 새로 산 밭들은 옛날 그 초기의 밭하고 다르니까 그걸 섞어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그 품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랑크리 샤또들이 진짜 좋은 포도는 그랑크리 이름으로 팔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포도들은 모아서 세컨드 와인으로 팔아야겠다. 이 샤또 딸보도 1970년대부터 이미 그걸 시작했고요. 굉장히 초기 멤버예요. 세컨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샤또 마고 같은 데는 서드 와인도 제가 마셔봤거든요. 서드 와인이 뭐 10만 원이 넘어요. 세컨드 와인은 뭐 50만 원씩 해요. 그래서 꼬네따블 딸보라는 건 샤또 딸보 그랑크리에서 나오는 거 중에 좀 떨어지는 포도들을 모아서 만든 세컨드 와인이다. 이렇게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유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정말 차이가 많이 날까요? 샤또 딸보 제가 13만 원대 주고 샀고요. 이게 비비노 4.2점. 꼬네따블 딸보 4만 원대에 샀고요. 비비노 3.9점. 그러면 가격이 좀 차이가 나죠? 2.5배 정도 되는데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또 하나 궁금한 건 같은 22년 빈티지예요, 2개가. 그랑크리의 와인들은 장기 숙성을 생각하고 만듭니다, 와인 메이커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렸을 때 따면 너무 좀 강렬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한 20년 이상을 생각하고 와인 메이킹을 하기 때문에 바틀 에이징이 좀 돼야만 그 적정한 단계로 밸런스가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세컨드 와인은 그렇게 장기 숙성을 노리는 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4년 됐는데 꼬네따블 딸보가 더 지금 마시기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 알아볼 만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캔터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런 글들 많이 봤습니다. 뭐 이건 뭐 6시간 디캔팅을 안 하면 뭐 제 맛이 안 난다는 둥 뭐. 저는 뭐 디캔터를 보통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샤또 딸보를 디캔터에 좀 집어넣어 놓고 2시간쯤 있다가 마지막에 디캔팅 한 거와 하지 않은 거는 또 어떤 차이가 날까 한번 보너스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그러면 디캔터에 좀 넣어 놓겠습니다. 색깔은 깊은 루비색이죠. 눈물을 보면 눈물의 색깔이 있어요. 이렇다는 거는 추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보르도 와인메이커들이 원래 추출을 좀 많이 합니다. 발효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펀칭 다운에 펌핑 오버 해가지고 타닌과 색깔을 더 추출해내죠. 우선 향은 1차 향 쪽에서는 붉은 체리, 블랙 커런트, 풀이나 허브 향이 좀 셉니다. 그래서 포도가 완전히 익지 못하지 않았을까. 삼나무 향 정향이 있는데 굉장히 은은해요. 그래서 새 오크통에서 숙성하는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전부 다 사용한 오크에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을린 향 같은 것도 납니다. 3차 향 쪽에서는 흙도 좀 있는 것 같고 가죽 향도 있는 것 같고요. 익힌 체리 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한 와인이고요. 탄닌은 한 중간 플러스 정도 되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22년 빈티지인데 벌써 이렇게 부드럽다는 거는 아마도 숙성을 하면서 마이크로 옥시지네이션이라고 보르도 와인메이커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미량 산소 주입이라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산소를 일부러 살짝 더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산화가 좀 조기에 일어나게 하면 아무래도 오래 병숙성하지 않아도 이미 맛있어져 있거든요. 이 세컨드 와인은 장기 숙성을 노린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한 느낌입니다. 지금 딱 좋아요. 22년인데 한 10년 된 와인 같아요. 마시기에 딱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중간 플러스 산도고 풀바디고요. 알코올은 13%네요. 풍미의 강도는 중간 플러스 정도. 여운도 한 중간 플러스 길이 정도인데 과일 맛이 쭉 올라오네요. 계속.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보카미는 일단 1차, 2차, 3차가 다 다양하게 나오니까 매우 좋죠. 밸런스는 보르도 와인메이커는 밸런스의 귀재들이에요. 주어진 포도를 가지고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56%는 까베르네 소비뇽, 나머지는 메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혼합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냈어요. 풍미의 강도하고 여운의 길이에서는 조금씩 빠지니까 그러면 등급으로는 그래도 매우 좋은 와인. 5만 원 미만의 와인이 매우 좋은의 품질 등급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비비노 점수 주라면 4.0은 주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거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 잘 만든 보르도인데? 했을 것 같고요. 5만 원 미만이면 이거 훌륭한데? 가성비 최고입니다, 완전히. 이게 이 정도면 샤토 딸보는 얼마나 더 좋으려고 그러는 거죠? 기대됩니다. 자, 이제 샤토 딸보를 시음해 봐야죠. 색부터 볼까요? 깊은 루비죠. 색 거의 비슷해요. 눈물이 색깔이 있는 것도 거의 똑같아요. 얘도 분명히 추출을 좀 오래 했을 것 같고요. 향의 강도는 강렬해요. 근데 향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랑. 이거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맞출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한번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보너스 영상으로 넣어드릴게요.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1차 향 쪽에서는 역시 붉은 체리, 블랙 커런트 있는데요. 특징은 아까는 풀향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덜 익은 포도들이 좀 섞였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풀향이 안 나요. 다 익은 과일들을 골라서 아마 샤토 딸보 그랑크리를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꽃향이 있는데 바이올렛 같기도 하고요. 오크 숙성을 15개월 동안 했는데 60%는 새오크를 썼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히 삼나무, 정향, 육두구 다 나고요. 연필심도 있고요. 그래서 특유의 그 보르도 고급 와인을 마셨을 때 이 기분 좋은 향 하는 그게 딱 납니다. 향 좋다 이거. 비싼 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역시 이것도 가죽향, 흙향, 3차 향 나와 있습니다. 쓴맛도 아까보다 확실히 적고요. 젖산전환에서 나는 크림 맛도 좀 났고요. 드라이한 와인이고 탄닌은 굉장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여주네요. 중간 플러스 강도의 탄닌이긴 하지만 산도 중간 플러스고요. 풀바디에 알코올은 얘는 13.5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거보다 0.5도 높죠? 그 얘기는 좀 더 잘 익은 과일들의 당분을 알코올로 전환했다. 잔당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풍미의 강도는 강렬해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강렬합니다. 여운도 굉장히 깁니다. 익힌 과일류가 나는 여운인데요. 품질 평가를 해보면 복합미 아주 훌륭하고요. 밸런스 예술로 맞춰놨습니다.
풍미의 강도 강렬한, 여운의 길이 긴. 그러면 최고 등급이죠. 훌륭한 와인. 비비노 점수는 한 4.3점 주고 싶습니다. 아까 4.0이었으니까 0.3 높네요. 한 줄 평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든 보르도 와인이다. 품질이 아주 높은. 근데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죠. 또 하나는 보통 사람들이 이러죠. 20년은 놔둬야지, 뭐 30년은 놔둬야지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게 좋으신 분들은 그걸 마시면 되는데 22년 빈티지인데도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발랄한 꽃향과 과일향도 즐기고 싶은데 3차향은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1, 2, 3차향이 고르게 나오는 부캐 상태인 거죠. 저는 지금 바로 마셔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와인을 오늘 시음했고요. 가격이 2배 반인데 품질은 1.5배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가성비 좋은 와인을 찾는다. 꼬네따블 딸보 드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차이점을 확연하게 안다. 그래서 난 좋은 거 마시고 싶다. 샤또 딸보가 훨씬 좋은 와인이에요. 그냥 바로 알 것 같아요. 두 잔을 딱 갖다 주면. 되냐고요?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주고 이게 뭔지 맞추라고요? 2개를 주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럼 뭐 어렵죠, 이거는. 기억을 되살려야 돼요. 이거 꼬네따블 딸보예요. 맞나요? 틀렸어요? 씁쓸했는데? 나 놀리는 거죠, 지금. 그거 줘보세요, 그거. 쓰다. 이게 꼬네따블 딸보네요. 틀렸습니다, 여러분. 디캔터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 쿠키 영상. 자, 이제 병에만 놔뒀던 샤또 딸보랑 디캔터에 있던 샤또 딸보랑 무슨 차이가 나나? 차이가 안 나면 진짜 차이 안 난다고 할게요. 차이가 나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에선 큰 차이가 안 나는데요. 이쪽이 병에 있던 거, 이쪽이 디캔터에 있던 거 같은 와인인데요. 산도, 탄닌, 약간의 쓴맛 이런 것들이 떡떡떡 들어와요. 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요리를 했는데 뭐 소금, 설탕, 후추 뭐 집어넣었는데 그게 막 퍽퍽퍽퍽 느껴집니다. 디캔팅한 거. 얘는 다 끝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어요. 그 음식으로 치면 단맛, 뭐 신맛, 매운맛 뭐 이런 것들이 강렬하지 않아요. 부들부들부들한데 이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약간 물 탄 것처럼 한 톤 가라앉았다고 해야 되나요? 모든 게 둥글둥글해진 와인이 돼버렸습니다.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데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오늘 그랑크리 샤또 딸보와 그의 세컨드 와인과 2개 비교 시음을 해봤고요. 샤또 딸보만 마셨으면 와 좋은 와인이었다. 또 꼬넥따블 딸보만 마셨으면 와 좋은 와인이다 라고 했겠는데 둘을 비교하면서 마셔보니까 차이점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각각 줬으면 아주 좋은 와인들이었어요, 둘 다. 어떤 게 더 좋았냐고요? 샤또 딸보 향만 맡고 있어도 행복합니다. 이 맛에 좋은 와인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매일 이렇게 비싼 거 마실 수는 없잖아요. 꼬네따블 딸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 짠!